네, 1월 25일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리액트 JS를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리액트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생성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가 이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구성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거랑 차이점이 좀 많아요. 자, 기존에는 뭔가 이제 내가 작업할 내 폴더를 만들잖아요. 작업 폴더를 생성을 하면 이 작업 폴더 안에 단원별로 폴더를 만들었죠. 뭐 01 한 다음에 뭐 헬로 자바스크립트 뭐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폴더를 만들어 갔었죠. 무슨 폴더 03 뭐 무슨 폴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 작업 폴더를 열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는 리액트는요, 프로젝트를 여시면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각각의 단원별로 여셔야 돼요. 전체를 여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폴더를 우리가 직접 마우스 우클릭해서 직접 폴더 생성 그런 게 아닙니다. 명령어를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조금 이제 앞으로 적응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혼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리액트 전체 이제 수업 폴더인데 절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여기를 통째로 여시면 안 돼요. 각 단원마다 개별적으로 여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단원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여셔야지 이 안에도 파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생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리액트를 시작하려면 Node.js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Node.js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깔아놓은 상태이죠. 뭐 확인만 해본다라고 하면은 명령 프롬프트나 터미널을 여신 다음에 여기서 노드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하시면은 설치되어 있는 Node.js 버전이 나와요. 대체로 한 18버전보다 이후 거면은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뭐 버전이 무조건 최신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Node.js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건데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노드를 설치하고 나면은 이 안에 npm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같이 설치가 됩니다. 전에 자바스크립트 그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npm이라는 거 한번 잠깐 지나가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npm 자체가 좀 느리대요. 명령 실행하는 과정이. 사실 사람이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느리다고는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무튼 이 npm의 느린 부분을 개선을 해서 얀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나중에 다시 등장을 해요. 두 개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둘 중에 뭘 쓰건 상관이 없는데, 이 npm이나 얀의 단점이요, 리액트는 한번 진행하면은 우리 모르게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헬로월드 하나 찍겠다고 해도 라이브러리를 제 기억에 봐도 200개인지 800개인지 받아요.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막 하다 보면은 제가 만들었었던 웹사이트가 나중에 용량이 8기가가 되더라고요. 그게 얘네 둘이 너무 무분별하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요. 아마 대부분 책들 봐봤자 요 npm이나 얀을 쓰는 것까지만 소개를 할 텐데, 요즘 필드 가면은 얘네를 안 쓰더라고요. 이 용량이 너무 커지는 부분을 우려해서
얀 벨이라고 하는 차세대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태에 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에서요, npm install -g yan이라고 명령을 한번 내리셔야 합니다. npm install -g yan이라고 명령어를 내려서 지금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같이 설치해 주세요. 자, 요 설치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진행사항 없이 바로 결과만 떴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거라면은 뭔가 진행 상태가 잠깐 나올 텐데, 한 2, 30초 안으로 설치는 완료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설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명령어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요 주소 방문하시면, 요 클릭하시면은 그냥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거를 실행하셔서 설치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맥 같은 경우는 홈브루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뭐 당연히 우리가 쓰고 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작업에 도움을 주는 익스텐션들입니다. 뭐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네, 얘는 지금 아마 신규일 거예요. 다른 건 아마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npm 인텔리센스 요거하고 VS 코드 스타일드 컴포넌트 요거 두 개만 까시면 돼요. 근데 똑같은 이름의 컴포넌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 이름도 꼭 같이 확인을 하세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앞으로 리액트를 진행할 개인 폴더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요. 네, 저는 스터디 리액트라고 폴더 하나 준비했고요. 주의하실 거 하나요. 여태까지는 한글 파일, 한글 폴더 이런 것들 별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제부터는 한글 파일과 한글 폴더 절대 안 됩니다. 리액트가 인지를 못해요. 그 작업 폴더를 이제 들어가신 상태에서 윈도우 폴더에서 이제 그 주소 표시줄 빈 곳을 클릭하시면 전체 실제 경로가 나오는데, 이 전체 경로 사이에 띄어쓰기나 한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 폴더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게요. cmd 누르셔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위치가 내 작업 폴더인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리액트는 코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냥 파일 하나가 예제 하나니까 그 파일 하나에만 집중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파일 여러 개가 모여서 예제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제가 파일을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지 그 파일 접근 순서를 수업 들으시면서 따로 메모 같은 걸 좀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이제 주의하시면서 자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명령어로 만드는 거예요. 얀 create react app 프로젝트 이름인데요. 프로젝트 이름을 만드실 때 대문자 못 써요. 대문자 쓰면 얘가 프로젝트 생성 거부합니다. 여기서는 1번 hello react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react app 01 hello react 하고 엔터를 치면은 얘가 뭔가 엄청 다운로드 받습니다. 시간 꽤 걸립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다 된 거예요. 여기까지 나오면. 네, 온라인에서 파일을 굉장히 많이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컴퓨터마다 프로젝트 생성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입력한 폴더 안에 프로젝트 이름으로 폴더가 생기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노드 모듈스 안에 이제 리액트가 사용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어요. 여기가 기본 라이브러리들이고요. src가 우리가 작성하는 소스 작업 폴더예요. 나머지 폴더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 노드 모듈스 안에만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만 들어갈게요. 그럼 리액트가 기본적으로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쭉 다운로드가 되는데 항목수가 878개예요. 얘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최소 메모리 기본 사양이 16메가예요. 그래서 학원 컴퓨터도 여기도 지금 메모리를 다 16메가로 세팅해놨기 때문에 간단한 예제들은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프로젝트를 2페이지, 3페이지 이상 되는 걸 리액트로 준비한다라고 하면 학원 컴퓨터가 아마 감당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양을 좀 많이 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리액트를 좀 제대로 하시려면 최소한 32기가 이상의 그 메모리 되는 PC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성된 기본 프로젝트를요, 얀벨이라는 버전으로 바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노드 모듈스의 항목이 워낙 많아서, 프로젝트 하나가 용량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얀벨이라는 거는 이 노드 모듈스 안에 들어가는 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압축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프로젝트 생성된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이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엽니다. 자, 열려있는 폴더가 생성된 프로젝트 아닌 거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얀 set 버전 베리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얀 인스톨이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내립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두 가지 정도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생성된 프로젝트 열게요. 자, 그럼 여기에 yan.rc.y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에 노드 모듈스라고 되어 있는 요 값을 pnp로 바꿔줍니다. pnp로 바꿔줍니다. 자, 요 파일은 이렇게 하면 됐고요.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을 또 여세요. 그럼 여기 보면은 ESLintConfig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을 그냥 지우시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얘를 인식 못하게만 하면 되니까 뭐 앞에다가 X 뭐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 집어넣으면 그 설정 이름이 바뀌니까 인식을 못해요. 어떻게든 얘를 인식을 못하게 하면 돼요. 뭐 앞에다가 X라고 이상한 글자 하나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통째로 지우시거나. 자, 이렇게 파일 두 개가 수정이 되면요. 아까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다시 한번 yan 인스톨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사라져요.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사라지고요. .yan 안에 인스톨 스테이트 뭐 이런 압축 파일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노드 모듈스 폴더가 용량이 지나치게 커지는 부분을 미완을 방지를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 폴더 안에 이제 GitHub 관련된 폴더들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걔네들은 이제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할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 명령어들 같은 경우는 뭐 에러가 나건 말건 그냥 하시면 돼요. rmdir-q/s.git 그 다음에 bell.git ignore. 만약에 맥을 쓰시면요, 여기는 rm-rf, 여기도 rm,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뭐 지금 당장 리액트 프로젝트를 기사하고 연결하진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 생성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파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은 프로젝트가 잘 생성이 됐는지 가동부터 시켜볼게요. 자, 지금 명령 프롬프트로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얀 스타트라고 명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는 게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명령어예요. 양 스타트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조금 이따 브라우저가 뜰 거예요. 이렇게요. 이 명령 프롬프트 끄시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리액트가 가동되고 있는 백엔드예요. 얘를 끄시면 리액트도 가동이 중단됩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나면 지금 이건 딱 봐도 CSS랑 좀 안 쓰이는 이미지랑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이런 CSS 파일 같은 거는 여기 SRC 안에 보시면은 몇몇 개의 CSS 파일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런 CSS 파일 같은 거나 로고 이미지 같은 거, 아까 그 뱅글뱅글 돌고 있는 리액트 로고 이미지 있죠? 요런 거요. 요런 거는 뭐 지금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할 겁니다. src 폴더 안에서 app.css, app.test.js, index.css, logo.svg, 셋업 테스트, 리폴트 웹 비탈스, 이 파일들을 싹 지워주세요. 네. 뭐 불필요한 테스트용 파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파일들이 지워지면은 이제 아까 브라우저 띄워놨던 게 에러가 날 거예요. 리액트는 에러 나면 이렇게 화면 전체가 에러 메시지로 덮여요.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코드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파일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된 파일들을 참조하고 있거든요. 일단 app.js를 열어보시면은 logo.svg를 임포트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경로의 파일을 이런 변수로 갖고 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CSS 파일은 변수에다 따로 안 담아도 돼요. 이걸 이제 임포트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HTML 하면서 스크립트, SRC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참조했었잖아요. 이게 ES6 버전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요. 사용하면서 적응하시면 돼요. 일단 이 파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ndex.js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index.css를 삭제를 했고요. 이거 삭제했고, 리폴트 웹 비탈스라고 하는 파일도 지웠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가져올 땐 뒤에 확장자 생략해도 됩니다. 삭제된 파일들에 대한 참조를
지워줘야죠. 자, 이 리포트 웹 비탈스라는 걸 가져왔는데 가져온 기능을 여기 밑에서 지금 써먹고 있어요. 이게 뭐 테스트할 때 이제 사용하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 참조가 날아가면은 당연히 걔를 호출 못하겠죠. 얘도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스트리트 모드라고 하는 좀 요상한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요 태그도 같이 지워주세요. 스트리트 모드라는 게 뭐냐면요, 일종의 그 작업 모드예요. 작업하는 동안 쓰는 건데 선언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변수를 콘솔 창에다가 경고를 계속해서 띄워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은 그럼 변수 안 쓰는 거 선언 안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콘솔 메시지가 2번씩 찍혀요. 이걸 쓰게 되면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꺼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를 이 태그를 지워버리세요. 그럼 안에 앱이라고만 남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pp.js에 가시면은 여기에 뭔가 함수가 하나 있고 리턴을 하는데 리턴 형식이 요상하단 말이에요. HTML 태그를 리턴하죠. 자, 일단 여기를 지저분한 거 좀 정리하고요. div h1 hello world 라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이제 리액트라고 하는 항목에서 리액트라는 기능을 임포트, 요거까지는 넣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브라우저에 나오는 내용이 에러가 사라지고요. 헬로 월드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준비예요. 매 단원마다 이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으시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잘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지금 40분인데 지금 시작하면은 최소한 3, 40분 이상은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이른데 여기서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